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인데요. 이곳 캐나다에서의 상속의 개념은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캐나다 법을 보면 상속과 증여의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을 경우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산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 재정투자 전문가 오문길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로 알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상속세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캐나다에서는 상속이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캐나다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라시죠. 지금은 상속을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캐나다까지 이민을 와서 상속을 하면 도대체 이익이 얼마나 크길래 여기까지 와서 상속을 하시나요? 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상속세만큼 이익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기업 총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변칙적으로 상속이라든지 그리고 증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문제가 돼서 시끄럽곤 하는데 이곳 캐나다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럼 집이나 금융자산들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도 상속세가 없나요? 예, 당연히 없습니다. 부모가 세금을 내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니까 네. 자식도 세금을 안 낸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망한 소유주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사망한 뒤에도 텍스를 낸다는 말인가요? 예, 사망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서 마지막으로 텍스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파이널 텍스라고도 합니다. 사망한 시점에 모든 자산을 처분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을 deemed disposition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을 처음 취득한 가격과 네. 사망한 시점에 공정한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의 차이를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파이널 텍스가 캐나다에서는 상속세 일부를 대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파이널 텍스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럼 상속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을 세워야 됩니다. 네. 한국에 계신 분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후견인을 세우지 않는다면 정부가 후견인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고 필요 없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후견인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유서를 미리 작성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서의 필요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 같은 경우에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이 후견인을 정해서 네. 후견인이 관리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부로 자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일단 정부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정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정부가 선임한 변호사, 선임한 회계사, 트러스티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probate fee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피하시려면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을 남겨놓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받습니다. 그러나 네. 적법한 상속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정부에 넘어간 자산을 찾기까지는 적게는 1, 2개월, 그렇지 않으면 많게는 6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유서, 혹시 유언장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유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글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녹음기나 그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 두 명의 증인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서명을 해야 되고요. 물론 네. 본인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필 유서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 없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네.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생전에 여러 번 작성할 수 있는데 네. 본인의 재산이 변동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유언장을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작성했던 유언장을 명백히 무효화 시켜야 됩니다. 네. 녹음기나 비디오 테이프에 유서 내용을 담아 놔봤자 그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자필 유서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변호사를 만나서 하는 그런 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건가요? 예, 공증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럼 자필 유서를 썼을 경우에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유서의 효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혹시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해두지 않아서 그동안에 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을 접해보신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부모가 큰아들한테는 집을 물려주고 작은아들한테는 예적금의 금융자산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유언장은 네.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자산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프로베이트 피나 파이널 텍스 등 많은 비용이 발생됐고 정부는 당연히 그 예금에서 비용을 인출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큰아들은 집을 받았고 작은아들은 상당히 감소된 금융자산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동생이 형을 찾아가서 그 비용도 반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형은 나도 현금이 없는데 그러면 집을 팔라는 얘기냐? 라면서 네.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부모가 공평하게 자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물론 유언장이 없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깔끔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런데 유언장은 언제쯤 작성을 해야 되나요? 젊은 분들도 유언장 쓰시나요? 예, 그 나이에 관계없이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 동결이라는 용어도 있던데요. 유산 동결이란 어떤 말입니까? 예, 유산 동결은 자산이 많이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서 그때까지 증식된 부분은 부모가 세금을 내지만 그 이후에 증식된 가치에 대해서는 자녀가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전반적인 그 텍스의 서메이션은 줄어드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재산을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네. 유산 상속 비용이나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녀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사망한 그 부모의 지분만큼은 처분했다고 가정을 해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유산 상속을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케이스에서 부모가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네. 자녀들에게 텍스 없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생명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은 네. 자녀들한테 곧바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보험 증서의 수혜자와 유언장에 명기한 생명보험 수혜자가 다르다 할 경우에 네.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우선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생명보험을 드신 분들의 경우에 그 수혜자의 만약에 자녀분들의 이름을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써놓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네, 생명보험에서는 베네피셔리를 지정을 해야 가입이 되고요. 네. 그 베네피셔리는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심지어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도 베네피셔리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뭐 재산들을 남겨줄 때 생명보험금을 남겨주는 걸로 많이 해서 이 유태인들이 많이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세금이 없다는 것이 생명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얼마 전에 마감된 RRSP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예, 사망자의 RRSP나 RRIF는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네. 특히 배우자인 경우에는 RRSP 투자 시 베네피셔리로 지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금 없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 RRSP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사이에서만 상속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그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자녀를 베네피셔리로 하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RRSP를 구입을 하실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것 잊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유산 상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증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증여는 살아생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물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많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금융자산에서 얻은 소득은 자녀의 소득이 아닌
다시 부모의 소득으로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네. 이것을 귀속의 법칙, attribution rule이라고 하는데요. 부부간에도 이런 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인 증여, 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자녀가 비즈니스를 해서 얻은 소득이라면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증여가 된 것이죠. 지주회사를 이용한 상속 전략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지주회사란 무엇입니까? 예, 지주회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주회사라는 것은 어떤 영업을 활동을 하는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두세 개 가지고 계신 분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세탁소에 있는 자산을 세금 없이 지주회사에게 이렇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들을 지주회사에다가 유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주회사가 없다면 모든 소득이 개인한테로 귀속이 돼서 많은 텍스를 내야 되지만 네. 일부를 홀딩 컴퍼니에다 유보시켜 놓으면 그만큼 텍스가 절감됩니다. 물론 지주회사도 법인이기 때문에 텍스를 내야 되지만 이 홀딩 컴퍼니는 면세나 네. 과세 유보 같은 그런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라고 하더라도 홀딩 컴퍼니를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네. 있습니다. 그럼 그 홀딩 컴퍼니를 세우는 그런 방법 어렵지는 않나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반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네. 그냥 변호사분에게 가서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한데요. 그렇다면 홀딩 컴퍼니를 이용해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홀딩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전부 다 자녀에게 이렇게 양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홀딩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산, 집기비품, 그다음에 자동차, 카티지, 금융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녀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은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일부씩 지분을 넘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유산 동결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주회사를 이용해서 배당금을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주회사가 회사 돈을 이용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효하게 이렇게 상속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에 또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위임장일 텐데요. 위임장의 뭐 역할이라든지 위임장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위임장은 유언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사망 전에 불구나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본인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개인의 치료와 대수술을 위한 그런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그런 위임장도 있습니다. 이런 위임장 이외에 패밀리 트러스트나 바이셀 어그리먼트, 그다음에 도네이션 계획, 장례 계획 등 전반적인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노후라든지 또 사망 후에라도 가족들의 행복을 더욱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조금 더 조언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예,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 같은 영적인 유산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물론 상속세는 없고요. 예. 오늘 이 시간은 오문길 재정투자 전문가와 함께 유산 상속과 그리고 유산 상속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